자, 보도 참고 자료를 제가 여기 올려놨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참고 자료에서 23일 날, 아니 23년 3월 14일 날 발표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희룡이신가요? 네. 원희룡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를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발전시키겠다 하는 것을 3월 14일 날 발표를 한 겁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디를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걸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이쪽으로 핵심만 추려서 옮겨놓은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16군데를 개발한다는데, 제일 첫 번째가 여기 보면은 경기도 용인시의 남사읍에 반도체 메가클러스를 건다 해갖고 215만 평의 반도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나머지 15군데를 다 합친 것보다 여기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하나가 제일 큰 걸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보면 SK하고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들어가 있죠. 네. 중국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만약의 경우에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죠. 그 롯데가 들어갔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털리고 나오는 거 봤죠. 이게 민주주의 국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고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반도체 가지고 상당히 다투고 있는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면 전 세계에서 어떤 기계이든지 반도체 안 들어가는 기계는 없겠죠. 지금 집안에 있는 청소기 하나를 집어넣어도 반도체가 들어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이재용이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 공장을 여기다 만들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제가 왜 다른 데보다 중요하다고 보면, 이거 만드는데 제가 뭐 계획 잡고 만드는데 10년은 걸린다고 봐요. 그럼 여기 제일 큰 공장 만들면 반도체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더 증설을 하고 더 크게 더 만들어 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는 지속적으로 커질 거라고 본다는 얘기죠. 앞으로 10년을 보는 게 아니라 20년에서 30년까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사업이 뜨느냐? 저는 물론 남사업도 많이 뜨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여기에 용인의 옆에 있는 오산, 안성, 그다음에 뭐 평택은 조금 뭐 원래 있어야 보니까 많은 거고, 이천 중에서도 보면은 서쪽 인천, 그다음에 밑에 있는 진천, 이런 쪽을 우리가 유심히 보게끔 되면은 그쪽에 아마 주택 수요든지 합종 공장들, 창고들, 이런 것이 많이 모자라서 생겨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엔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 나머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전에 보면은 유성구의 나노 항공우주체, 충남의 성안의 반도체, 충북 오성의 철도, 그 다음에 여기 홍성의 수소 미래차 전지, 그 다음에 보게끔 되면 전라도 광주 광산구의 미래차 핵심 부품, 전남도 고흥의 우주 발사체, 전북 익산의 푸드데크, 전북 완주의 뭐 제조업,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남 창원의 방위 원자력. 창원은 제가 보면 지금 상당히 좀 더 북면에 지금 뭐 방위 산업이 커지고 있죠. 탱크나 자주포나
또 비행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제가 보는 거고 그 외에 경상도에 보면 대구 달성의 로봇, 그다음에 경북 안동의 바이오 의학, 경주의 모듈 원전, 경북 울진의 원전 수소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은 제가 남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조금 좀 제가 보면은 그 고쳐야 된다고 보는 건데 천안에 가면 뭐가 있죠? 경천에 가면은 응? 뭐가 있다고요? 뭐 무슨 데가 있지 않냐고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던데 민족 역사 박물관 있죠?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었죠.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그 위에 어떤 정부에서도 거기 쳐다보지 않고 내가 보면 한 대 중에 한 대가 뭐예요? 민족 박물관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영삼 정부에서 중앙청을 허물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이제 일제시대에 중앙총독부라고 지었던 건물을 이제 우리가 박물관으로 중앙청을 쓰다가 박물관으로 쓰다가 김영삼 정부가 허물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그걸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를 해서 민족박물관에다가 옮겨서 복원을 해놓고 일본하고 죽기 살기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일본이 이런 일을 했었다는 걸 우리 후세에 알려야지 되는 거지.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일본인들이 했었다는 걸 알리는 교육재료로 써야지. 지금처럼 뭐 축창 들고 대가리 세우고 싸우자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뭐. 그리고 내가 또 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뭐. 노무현 정부에서 그 혁신도시 만들었죠. 그럼 혁신도시에 지금 우리 그 공공기관이 가 있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이 가 있는데 제가 가서 보면 그 혁신도시가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뭐. 왜? 주말 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정부권이 다르더라도 그 노무현 정부에서 한 그쪽의 혁신도시 쪽으로 이 집이 글로 들어가서 거기를 지금 어떻게 그냥 또 혁신도시를 한 개도 안 지고 또 따로 띄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명박 정부에서 사대강 만들었더니 또 그 다음 정부에서는 그렇게 터뜨려야 된다고 이게 무슨 이게 왜 그러는지 나는 사실 보면은 조금 좀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니 정치하고 이런 거는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머지 다른 것은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수습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데서 너무 막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바뀌지 않는 건 아까 얘기한 삼성, 남성 그건 안 바뀐다. 그건 그대로 10년에서 20년 정도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쪽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얘기가 맞다는 거야.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강원도 강릉에도 또 뭐 보면은 뭐 구정면에다가 천연 바이오 뭐 이런 걸 만든다고 뭐 하는데 이게 진짜 과연 이게 되는지가 좀 의심스럽긴 해요. 이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해갖고 붙인 투도 제가 이게 그 얘도 넣어놨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지는 마세요. 어느 정도쯤은 현 정부에서 어느 정도쯤은 뭐갈 테니까. 물론은 제가 보면은 이것도 그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과 해갖고 우리 쪽으로 이걸 들키면 엄청난 로비가 있었겠죠. 삼성을 위해서 뭐꼭 그런 것보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반도체 공장 같은 거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외국에 있는 데보다는 국내에다가 만들어 놓는 것이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맞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13번째) 물건입니다. 2022 타경 348호 이거 수원지방법원입니다. 3월 29일 수요일 날 10시에 수원지방법원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토지만 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물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4억 2천인데 매각 제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권으로 3억에, 다시 말하면 토지 가격에 1억 2천이 어떤다? 싸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떨어져서 거의 70% 선에서, 이게 71%로 나왔는데 70% 선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이, 그러면 땅 주인이, 같은 주인이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지 않은 겁니다. 지금 보면 동생의 집이다라는 말만 하고 대화와 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보면 감정평가사가 토지 주 소유로 추정되는 제시의 건물, 이렇게 해서 건물은 제가 보기엔 다 지어서 준공을 내서 살고 있는데 건축물 관리자가 만들지 않은 겁니다. 만들지 않은 것인지 못 만드는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리자는 준공을 내면 건축물 관리장이 되는데 건축물 관리장을 못 만들었다는 경우에는 도면대로 짓지도 않다 보니까 감리가 도장을 안 찍어주면 건축물 관리장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낼 수도 있고, 낼 수가 있는데 취등록세를 내고 뭘 내야 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일단 건물은 다 지어놓고 준공 검사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아까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은 다 지어지고 실질적으로 입주도 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 건물을 철거하고 지료를 내놨고 우리는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후에 우리가 낙찰을 받으러 가서 조사를 해보면은 건축가를 가서 보면 그 도면을 다 보게끔 되고 설계 사무실을 가보면 되는, 설계 사무실 가보면 불법으로 대증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가가 준공이 안 되는지 정식으로 돼 있는지 있는데도 안 됐는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불법으로 돼 있어서 돼 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걸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조정을 하게끔 되거든요.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라 이러는데, 건물은 지금 감정가격이 2억밖에 안 되고 땅은 지금 4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살 확률은 좀 낮기 때문에 땅 주인으로서 우리가 건물 주인을 사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불법이 있어가지고 건물을 못 냈다고 할 때는 재판장에서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가서 봤더니 불법이 있어 준공이 안 난다고 하더라. 근데 어떻게 이런 가격에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500만 원 아니면 못 사겠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어떤다? 낮춰서 조정에 임해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때는 뭐 적당한 가격에 우리 수인한테 뭐 감정의 가격이 1억이라고 그러는데 뭐 해서 뭐 2천만 원 산다든지 3천만 원 산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건물을 우리 거를 만들어서 제3자에다 다시 팔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현 상태에서 입찰 들어가기 전에 서류가를 불법이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돼서 건축물 관리장이 안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나중에 낙찰 받고 갔을 때에 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용인은 조금 아다시피 남사업은 뜨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소송을 하는데 한 1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땅값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그거 오래 걸리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단지가 있는 곳에 이렇게 보면 이게 남도 한산이라는 것을 아주 보니까 음식점으로 유명한 곳에 그 바로 뒤에 있는 집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개인 주택으로 지은 것 같기도 한데 1층, 2층으로 이렇게 따로
지하층 저쪽으로 들어오게끔 해갖고 따로 새로 줄 수 있게끔 집을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원 신갈 인터체인지 있는데 근처에 있는 데죠. 여기 보면은 위치는 여기다 보니까 여기 민속촌이 있고 수원 신갈 인터체인지가 있다고 보니까 이것도 제주지방법원 2021 타경 21007에서 2분의 15분에서 정애순 지분입니다. 이거는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건물은 매각체입니다. 여기에 누군지 몰라도 3,200을 그대로 낙찰 들어갔다 들어가 받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떨어졌을 때 누가 낙찰을 받았는데 뭐 할 때? 들어가 받았죠. 이 사람이나 제가 보기엔 다 입찰 보증금만 날린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49%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미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10%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분 경매일 땐 제일 먼저 권리분석에 뭘 보라 그랬죠?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데 이 땅에는 보면 지목이 전으로 돼 있죠. 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땅에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목이 전으로 돼 있잖아. 전으로 돼 있는데 주인으로 누가 해 못해. 건물이 있을 때는 주인으로 한 사람이 있고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으로 하지만은 지목이 전이죠.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제가 본 게 주인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건물이 어떤다? 돼 있거든요. 지면 됐죠. 그러면 우리가 땅을 낙찰을 받았죠. 자, 우리 저기 뭐야 그 아소장님, 제가 먼저 번에 그 우리 소송경매에서 시전경매에서 한 것이 내가 충청도에 있는 거를 낙찰 지분으로 낙찰을 받고 주유소가 침범을 해갖고 주유소 철거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지분인데 이 건물 주인이 침범했죠. 네. 그럼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뭘 할 수가 있죠?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누자. 현물 분할을 하든지 뭘 풀든지 현물 분할로 하기 위해서 제일부터 뭐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요? 건물 우리 땅에 침범하고 철거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 땅 주인은 지분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더니 이 건물이 우리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땅에 있는 번지수를 띄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거기에 있는 건물 주인이 우리 땅의 지분권자하고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여기에 아까 예?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뭐야? 정경호하고 정지영이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 땅에 정경호도 있고 있죠. 여기 정지영이도 있죠. 정지영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정복순이가 있는데 정지영이가 정복순이 거를 가등기도 해놨죠. 가등기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지영이가 주인 노릇을 하고 나머지 형제들 거를 이렇게 좀 모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지영이가 이 옆에 건물의 주인으로서 이쪽 땅 것도 지금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낙찰을 받고 이거 제일 핵심이 뭐죠? 원상복구 조건이죠. 원상복구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상복구 조건으로 낙찰을 받았으면은 이걸 원상복구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상복구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건물 철거가 원상복구입니까? 건물 철거가 원상복구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그 농지법에 의해서
원상복구라는 얘기는 건물 철거하는 것도 원상복구지만은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는 것도 농지법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지영이라는 사람이 우리 지분을 사서 이만큼을 건물이 넘어왔으니까 이만큼을 다 합쳐서 같이 대지로 만들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맞지 건물을 철거해서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여기는 보면은 그 성산 쪽에 있는 북쪽이거든요. 세화지구가. 그러니까 그 성산 앞쪽으로가 이쪽 밑에 쪽으로 이 밑에 쪽으로가 여기 보면 이 밑에 쪽으로가 지금 그 비행장이 생기는 곳이고 비행장에서 나와서 위쪽으로가 이쪽이 동네거든요. 비행장 나와서 그 저기 뭐야 제주시 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고 서귀포시 쪽으로 가려면 밑으로 내려가게끔 되는 건데 그 제주 제2공항 생기는 게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 감정평가사가 보면 여기에 집을 하나를 고쳐가지고 1년 살기 집을 지금 주고 있더만 1년 살기 1년 살기 하는데 1년 살기로 해서 이 집을 고쳐서 하게 하는 것이 600만 원에 1년에 600만 원으로 해서 여기 집은 살고 있고 그 앞에 1년 살기를 하는 걸 이렇게 집을 수리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다 주지 않고 뭐 400만 원인가 먼저 주고 수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경매로 나오게끔 된 건데 이거는 보면 이 집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집 앞에 땅이 나온 거죠. 이 집은 지금 침범돼 있는 땅이고. 자, 11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11번째 물건도 제주도 물건인데 2021 타경 28107이고 3월 28일 날 10시 다음 주 화요일 날인데 이거는 3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면적이 전으로 해서 63평입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요새 제주도에 자주 가기 때문에 한번 가격이 많이 떨어졌길래 한번 가봤는데 가봤더니 그냥 그 감귤 밭이 있는 거고 이렇게 도로변에 붙어 있는 계획관리 지역이면 제주도에서는 아무리 안 가도 60만 원 정도 가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5,600이니까 100만 원 아니면 한 80만 원 정도의 감정이 돼가지고 지금 3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34%까지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농지법이 바뀌면서 이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민이 아니면은 다시 말하면 제주도에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으면 농지적을 안 해줘요. 두 번째, 농업법인으로 낙찰을 받, 개인으로 낙찰을 받지 않고 농업법인으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데 농업법인으로 낙찰을 받으려면 농업법인이 지사가 제주도에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분이 이런 3분의 1 지분 매각을 들어갈 리가 없겠죠. 제주도 도민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34%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외지인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외지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은 농업법인이 제주도에 지금 본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월호 장전리에 저희들이 낙찰을 받았고 그리로 지금 우리 그 농업법인을 본사를 그리로 옮겨서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법인으로는 입찰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를 가봤는데 35텔 이제 1900까지 떨어진 건데 이거는 3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제가 지분은 항상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봤죠. 근데 여기는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우리 거를 다시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낙찰 받으면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4%까지 떨어졌을 때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인데 3분의 1이다 보니까 자 보십시오. 3분의 1이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 63평이죠. 63평에 3배면 약 189평이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190평 정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집 하나 짓기 딱 좋은 면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물건번호 1번하고 2번이 두 개가 나왔는데, 자, 물건번호 1번하고 2번에 둘 다 단서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보면 물건번호 1번이 408번지고 2번이 418번지인데, 여기도 산소가 있고, 여기도 산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산소하고 여기 있는 산소가 다 여기 있는 산소는 지금 하얀색이고 여기 있는 산소는 하얀색이 아니죠. 뭐냐면 418번지에 있는 이 산소는 잘라져서 별도로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목이 전이 아니라 묘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418번지 낙찰을 받으면 산소는 낙찰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잘라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받은 땅 안에 산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408번지는 우리는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 산소 주인을 뭘 해요? 산소 처가고 나갈 때까지 지를 달라 해서 이 땅에서 산소를 없앨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다가 팔아서 나누자고 하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또 저기 뭐야 이 서울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은 땅을 못 사다 보니까 다시 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서 34%까지 떨어지면 우리가 또 다시 낙찰을 받는 겁니다. 전부 다를 낙찰을 받아서 산소를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집을 하나 지을 수 있게끔. 그러면은 서울의 외지인한테다가 100만 원 정도씩 팔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방법이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는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농업법인 이름으로 사게끔 되면은 그러면 농업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양도소득세는 나지가 않죠. 보면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법인세는 한 15% 정도는 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는 대신 법인세를 내야 되고 이번에 해보니까 또 한 1년 정도 걸리면은 법인이 갖고 있으면 그 종부세가 나오더라고요. 종부세. 종부세를 내야 되는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번 입찰을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 우리 김희지 씨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 농업법인에 서류를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입찰을 하시고 법인 이름으로 해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고 나중에 법인 이름으로 다 끝난 것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인 이름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제3자한테다가 팔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318번지도 똑같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우리가 사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데 여기는 면적이 크거든요. 한 450평 정도쯤 돼요. 450평 정도쯤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다 팔아서 나누자 그러면 현물 분할을 하자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현물 분할하자고 하면은 우리가 도로 옆에 뭐 150평을 달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의 경우에 서로 도로변을 가지려고 해서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협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판사님이 그럼 다 팔아서 나누라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물건 번호 1번하고 2번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12번째가 물건이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418번지의 이기거든요. 이것도 3분의 1 지분 매각이고 농지 취득 자격 증서가 필요한 겁니다. 건축물 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시멘트 블록존 농산물 창 보관 창고는 소재 불명입니다. 근데 제가 가봤을 때에 감질밭이 잔뜩 있고 창고나 이런 건 없고 그 우리
낙찰받은 딱 바로 밑에는 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갔을 때는 보니까 산소가 보이진 않는데 항공사진으로 보니까 산소